안녕하세요. 오늘은 임신 9주차 산모님들이 겪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임신 9주차는 임신 3개월 차가 되면서 이 중요한 배아 기간을 지나 새로운 발달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. 태아의 크기는 약 2.2cm로 포도알 정도 자라고요. 이 태아의 호흡을 돕는 횡격막, 눈꺼풀, 귀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 얼굴의 윤곽이 뚜렷해지기도 합니다. 이 밖에도 주요 장기인 뇌, 심장, 폐, 신장 등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게 되고요. 이 뼈도 이때부터 형성이 된다고 하네요. 아직 안정기라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는 행동들은 정말로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. 그럼 오늘은 임신 9주차 산모님들의 특징, 이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, 입덧입니다. 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. 보통 9주차에서 16주차까지 입덧은 계속 지속되는데요. 9주차의 입덧이 가장 심한 시기로 너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를 해가지고 약을 처방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심한 입덧으로 인해 가지고 임신을 먹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 장기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아기를 위해서 이 적은 양이라도 꾸역꾸역 이렇게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간혹 입덧으로 인해 가지고 임신 이전 몸무게보다 더 빠지시는 산모님들도 계신데 이 체중이 과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도 대표적인 증상이죠. 변비입니다. 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기가 커지면서 아기집도 같이 커지다 보니까 이 소화기관을 압박해서 이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장 운동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섭취한 음식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어 변비가 생기곤 합니다. 방법은 섭취하는 음식으로 완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. 이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나 과일, 콩류를 많이 먹는 게 좋은데요. 참고로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브로콜리랑 양배추는 변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식품이니까요.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.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매일매일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셔주는 것도 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변을 보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직장과 항문은 평소 이제 S자 모양이기 때문에 90도로 딱 앉아서 보는 것보다는 발판에 다리를 들고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자세 있잖아요. 그 작품의 자세처럼 허리를 약간 숙여주는 게 편하게 배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피부와 모발의 변화인데요. 이 호르몬 수치 변화에 따른 증상으로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아지고 이 피부 또한 건조함과 피부 염증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 모발은 순한 샴푸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. 피부 또한 순한 화장품 및 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이 피부를 보습시키고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평소에 잘 생기지 않는 트러블도 올라오고 이 화장을 조금만 겹쳐 발라도 올라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고 해요. 수시로 알로에 수딩젤과 미스트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. 이 버티다 보면 출산 이후에 원래 피부를 다시 회복한다고 하니까요.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은 피비침인데요. 먼저 피비침은 임산부 중 15%에서 25%나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임신 초기 태반이 자궁 내막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 자궁 혈관과 연결되어 가느라 출혈이 발생된다고 합니다. 흔한 증상이기는 하지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데요. 이 간혹 피의 색이 갈색이면 괜찮고 적색이면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고요. 피의 색이나 점도 등과 관련 없이 이 피의 양이 좀 중요해요. 그래서 양이 만약에 한눈에 보기에도 많고 혹시 이 통증까지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이나 산부인과를 방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임신 8주 이전에는 작게 피비침이 생기지만 이 안정기인 12주 이후의 출혈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. 병원에 꼭 방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 피비침이 있을 때 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조금이라도 피가 보이면 수시로 양과 빛과 이 덩어리의 유무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. 출혈량이 많고 지속되거나 출혈량이 적더라도 이 복통을 동반하거나 만약에 열이 있다면요. 이 자궁 감염 혹은 유산의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임신 초기 출혈은 흔하다고는 하지만 대수롭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. 이 격한 운동이나 부부관계, 계단 오르내리기와 같은 활동은 태반 내 혈관을 파괴해가지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.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증상이 없어지더라도 2주 정도는 조심하면서 이 출혈, 발열, 복통의 증상을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이 병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9주에서 10주차 정도의 이 초음파 검사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.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검사입니다. 물론 의사분이나 간호사분께 여쭤보면 당연히 친절하게 알려주시겠지만 이 초음파 사진 속 간단한 용어를 몇 개 알면 물어보지 않고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알려드릴까 해요. 이 GA는 추정되는 임신 주수를 뜻하고요. W는 주수, D는 날짜를 얘기합니다. 이 EDD는 출산 예정일, BPD는 머리 좌우 길이, HC는 머리 둘레,
AC는 복부 둘레, FL은 넓적 다리뼈 길이, 이 CRL은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는데요. 실제로는 CRL과 EDD 정도가 조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이 CRL을 가지고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게 되는데요. 실제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모니터를 보면 이 마우스로 아가의 길이를 잴 때마다 출산 예정일이 달라지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조금 미묘하면서도 이 아기가 크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고, 이 예정일도 점점 다가오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임신 9주차쯤에 나타나는 이 산모님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아직은 임신 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사항들이 많으니까요. 적절한 휴식과 함께 입덧이나 변비에 대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